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숭이라고 합니다.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바둑 기력은 아마 6단이고요. 요즘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많은 분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못하고 하던 차제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온라인 강좌로 바둑 강좌가 개설을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준비가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둑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분이 또다시 교류하고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둑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밌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바둑 자체가 조금 한자도 많이 섞였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편한 마음으로 편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둑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바둑판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훨씬 더 바둑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판의 구조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로 세로 19줄 A, B, C, D, D까지 해서 이쪽도 19줄, 19줄이 되겠습니다. 19줄, 19줄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이라는 말입니다. 19줄, 19줄은 정사각형이라는 뜻으로서 19줄 곱하기 19줄은 361개의 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점이고 여기도 점이고 여기도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점의 개수를 19개 곱하기 19개로 하면 361개를 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흑과 백이 한 번씩 교차해서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놓아가는 게임인데 어느 장소에 놓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흑이 처음 첫 수를 10에 10자리를 둘러도 되고 백은 여기에 대항해서 아무데 놓더라도 바둑 규칙에 맞는 착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착점은 아무데 놓더라도 이렇게 361개의 점 중에 어느 장소에 착점을 하더라도 바둑은 다른 착점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19줄, 19줄인데 이 19줄, 19줄은 특징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형태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대칭이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칭. 그래서 흑이 첫 번째 수를 이곳에 오른쪽 4에 4 화점, 소위 말해서 화점 자리에 나왔다면 백은 대칭의 형태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흑이 또 한 번의 착점을 이쪽에 나왔다. 4에 4자리를 둔다면 대칭의 형태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의 구조는 정사각형이다 하는 것이 꼭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칭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칭이라는 기법을 바둑을 두면서 항상 의식을 하면서 판을 짜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지금 361개의 점이 있는데 이 361개의 점이 장소를 기준치로 구분을 하면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퉁이가 있어요. 두 번째 귀퉁이, 세 번째, 네 번째에서 4개의 귀가 있고 귀와 귀 사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변도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귀와 변의 가운데 남는 이 부분을 중앙이라고 합니다. 중앙. 그래서 바둑은 귀와 변과 중앙을 차지하는 집싸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효율적으로 귀와 변과 중앙을 자기 집, 소위 말해서 집을, 자기 집 영토를 짜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둑판의 구조는 19줄, 19줄, 361개의 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바둑판의 구조의 특징은 정사각형으로 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판은 4개의 귀와 4개의 변, 하나의 중앙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귀, 변, 중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을 짓느냐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흑과 백이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툼을 효과적으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눠갖기 위해서 흑과 백이 최선의 형태를 짜 들어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거를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흔히 수학의 정석이니 해서, 정석이라는 이 단어는 흑과 백이 가장 효율적으로 또는 최선의 행마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최선의 흑과 백이 돌을 배열을 하는 것을 정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면, 정석을 많이 알면 최선의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한 수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바둑판은 361개의 점으로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귀, 변, 중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 변,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석을 많이 알면 효과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그러면 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각 장소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는 집을 짓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귀 다음에 짓기가 좋은 장소가 변입니다. 중앙은 집 짓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앙은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를 한번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4개의 귀가 있는데 귀에서 9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소요되는 돌의 개수를 검토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귀에서 9집을 짓기 위해서는 소요된 돌의 개수를 보면, 귀의 경우는 7개의 흑돌만 있으면 7개의 돌만 소요하면 3, 3구에서 1집, 2집, 3집, 3, 3구에서 9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변의 경우는 여기를 한쪽을 더 막아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소요됩니다. 중앙의 경우는 이쪽을 또 막아야 되니까 더 많이 소요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그러니까 귀는 똑같은 9집을 짓는다 그러면, 똑같은 집을 짓는다면 7개의 돌만 있으면 9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9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근데 변의 경우는 11개가 필요하고, 그죠? 중앙의 경우는 16개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돌을 적게 해갖고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귀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가장 돌을 적게 소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 그 다음에 중앙. 따라서 집 짓기에서는 귀가 제일 효과적이고, 동그라미죠. 네, 제일 좋고, 변이 그 다음에 짓기가 좋고, 중앙이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다른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귀는 집 짓기는 좋지만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죽고 사는데 삶에서는 아주 나쁩니다. 살기가 귀에서는 나쁘고 변에서는 보통이고 살기에는 중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해하시도록 하고, 집 짓기에서는 귀부터 한다. 변, 중앙, 이런 순서로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은 프로기사나 많은 바둑 두시는 분이 처음에 귀부터 둡니다. 귀부터. 그 다음에 변부터 둡니다. 포석을 짤 때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중앙에다가 저거 하는 거는 바둑은 집짓기 게임이기 때문에 귀에다가 집을 지으면 효율적으로 집을 적은 눌러서 짓기 편하기 때문에 귀부터 짜들어가요. 포석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집짓기 말고 도대체 바둑에서 바둑판의 특징이 이렇다 할 경우 삶이라는 가 죽음이 있는데, 돌의 삶과 죽음이 있는데 이거의 특징은 뭔가 하는 거를 조금은 배워두면 이 집짓기와 아울러 금세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중앙에서 있는 백돌 한 마리가 만약에 그냥 놔두면 흙이 이 자리를 딱 둔다 그러면 백은 도망갈 장소가 없습니다. 도망갈 장소가 없이 죽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흙이 요 자리나 대각선인 자리가 아닌 이상은 이 네 군데의 대각선 자리가 아닌 이상은 줄 따라서 둘 경우에 이 자리에 둔다 그러면 백은 죽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됐을 경우 소위 말해서 단수에 몰렸다고 합니다. 단수에 몰렸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잡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두면 백을 잡을 수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꼭 놔야 살 수 있습니다. 바둑은 줄 따라 두는 게임입니다. 줄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줄이 여기 쫙 다 그려 있는데 여기 있을 때 줄 따라서 살라 그러면 줄 따라서 두는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을 따라서. 대각선으로 두는 게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두는 게임이 아니고 줄을 따라서 두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돌이 살기 위해서는 줄 따라서 이 자리를 나와야 활로가 생기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숨구멍, 활로. 돌의 활로.
활로라는 거는 활로 숨구멍이라고 그러죠. 숨구멍. 돌에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활로, 숨구멍이 단수 형태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흙의 입장에서 백을 잡으려고 그러면 중앙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돌이 소요됩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그리고 변에서는 흙의 입장에서는 잡기 위해서는 세 개의 돌이 소요됩니다. 귀에서는 두 개의 돌이 있으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과 죽음에서는 귀는 집을 짓기는 좋은데 집 짓기에는 좋은데 살고 삶에서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는 왜? 집을 짓기에는 효율적으로 좋지만 상대가 두 개의 돌만 투여하면 이 배가를 잡을 수 있죠. 변의 경우는 세 개, 중앙의 경우는 네 개. 그러니까 집은 귀에서 집을 짓는 건 쉽게 효율적으로 짓지만은 잘못하면 죽음을 막기가 쉽다 이 얘기죠. 돌이.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귀에서는 처음에 포석 단계에서만 짜고 바로 변이나 중앙으로 나오는 포석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변의 경우는 집 짓기는 보통이고 삶과 죽음도 보통이고 중앙의 경우는 집 짓기는 나쁜데 삶과 죽음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개념을 귀, 변, 중앙이 갖고 있는 특징을 조금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